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관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또 시비를 걸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항의서한을 보냈다. 전통문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서 군사합의서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해안에 있는 창린도인가요? 섬 방어대를 이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현지 지도 과정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했죠. 훈련이라보다는 뭐 현지 지도하면서 준비 태세를 한번 점검을 한 것 같아요. 해안포 발사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사진이나 영상 나오지 않습니다만 국방부에서는 그 음향을 청취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격 훈련한 곳이 군사합의서에서 합의됐던 해안포 사격 금지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사합의서 위반이고, 이거에 대해서 엄중 항의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군사분야 합의서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세부적인 항목은 복잡합니다만 기본 취지가 담겨 있는 1항 1조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번 계기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시면 군사분야 합의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서 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게 1조 전문입니다. 여기에 기본 이 군사합의서의 취지와 목적이 다 담겨 있죠. 여기에 다 복무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와 있고, 훈련 금지 지역, 포사격 금지 지역, 뭐 기동훈련 금지 지역 이런 것들이 다 설정되어 있는 거고, 또 비행 금지 구역까지 다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항목이 여기 항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도 과정에서 해안포 사격 지시를 한 거죠. 자, 우선은 포사격 훈련은 아니었고 군 현지지도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해 지역의 섬 방어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방문한 거죠, 군부대를. 그래서 생활 상태, 교양 상태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핵심이에요. 그 과정에서 방어 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저강도 경고성의 의미도 담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상할 때 사진이 없어요. 자체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소리만 청취했다. 이것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한 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보도나 이런 게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저강도 경고성일 수 있겠는데, 우선 핵심은 군부대 현지 지도가 핵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군사분야 합의서 위반이라고 정치권과 언론과 국방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죠. 군사 분야 관련 합의서가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라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게 남북 사이의 합의인 거죠. 기본 취지는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고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로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취지에 맞게 합의한 대로 적대적 군사 훈련을 하면 안 되죠. 하지 말자는 약속을 했으니까요. 남북 사이의 합의이고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하고 나서 트럼프가 언론 기자회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돈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확인된 바로는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북미 공동성명이라고 하니 성명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약속을 한 겁니다. 남북 사이의 약속과 합의, 그리고 트럼프의 약속, 이거를 살펴보면 과연 한국과 미국이 군사 분야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을 할 염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작년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2018년 12월 12일 날 그 당시에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북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군사 합의서 위반이라고 막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미 해병대 훈련과 같은 대대급 훈련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할 거다. 군사합의서 위반이 아니다. 훈련 중단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북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확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은 군사분야 합의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11월 5일부터 포항에서 한국 해병대, 오키나와 주둔 미 3해병 기동군이 참가하는 대대급 훈련, 이게 KMF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걸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미 회담 이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 이런 훈련을 명칭을 바꿔서 진행을 한 거예요. 동맹 19-1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미연합 훈련의 명칭을 바꿔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공중훈련도 진행이 됐죠. 그리고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용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 플러스 자체 ICBM 발사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트라이던트 2 이 발사 훈련도 했죠. 미국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북을 가상을 하고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F-35 스텔스 기전투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전략 잠수함이 또 부산에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게 기본 취지고 남북 공동선언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서 극대적인 훈련과 행위를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군사합의서인데 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 이걸 노골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합의서를 합의한 남쪽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한 트럼프 약속 이것이 다 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군사합의서가 이미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상도 없고 사진도 없는 포사격 훈련에 대해서 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한국과 미국 당국의 반응을 그래서 지금 호들갑 떨 일도 아니죠. 성토하고 분노할 일도 아닙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 당국에 의해서 군사합의서는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적반하장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 보여줬던 그런 메시지를 좀 잘 읽는 게 중요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새로운 길로 가라고 북이 시한을 정해놓는 시간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그럴 때 지금 북에서 던진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남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대북 적대 체제로는 군사합의서를 지킬 수 없다.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이게 7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옥죄고 규정하고 최근에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를 강요하게 되는 기본 장치들 아닙니까? 주한미군은 물리적인 반북 적대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미동맹은 정치적인 반북 적대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존재,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군사합의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북합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생각의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반입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합동 군사훈련 영구 중단해야죠. 이 군사훈련 자체가 북한 점령, 북한 공격, 대북 적대 행위의 가장 실질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훈련 영구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자산 도입, 군축을 하자고 지금 합의했는데 무력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F-35 도입하는 거, 글로벌 호크 도입하는 거 다 그런 조치들이죠. 중단해야 됩니다. 전략자산 도입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를 지금 상대로 하고 있어요. 남북 간에 지금 현재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북의 핵 문제가 상당히 두렵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핵국가 아닙니까? 핵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래식 무기를 도입해봐야 부질없는 짓이죠. 핵국가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장비를 도입하고 무력 증강을 해봐야 부질없는 짓 아닙니까? 군사적으로도 부질없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작전권이 없는 군대 아닙니까? 지금 작전권 언제 넘겨받을지도 모르고 넘겨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무력 증강을 해봐야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그게 미국의 군사력을 키워주는 거죠. 한국의 이름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키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기 때문에 전략자산 무력 증강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안보는 통일이죠. 무력 증강, 군사훈련 아무리 해봐야 이것이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70년 동안 그게 적대 행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 지속되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6.15, 7.4, 14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통일옥동자 남북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이 공동선언을 지키고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 진짜 안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안보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북 통일로 진정한 안보를 마련하자. 민족 안보를 지키자.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핵은 머리에 이을 수 있는데 북의 핵은 머리 위에 이거 살 수 없다. 이런 논리가 70년 분단 체제, 자한당의 논리 아닙니까? 이런 괴이한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핵 문제 해결 1단계는 적대관계 해소하는 거죠. 관계 정상화하는 겁니다. 남북 사이에는 판문점선언 이행해서 통일 단계로 가면 되는 거고요. 북미 사이에서도 수교하고 평화적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핵 문제 해결의 1단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보는 통일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뭐 군사 분야 합의서라고 또 따지고 공격해봐야 뭐가 남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공동선언 전면 이행, 남북관계를 전면 발전시키는, 그래서 진짜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한반도의 진짜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